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100세 시대엔 지금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 준비가 필수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다달이 받을 수 있는 월급 같은 돈 준비해 두셨습니까? 오늘 연금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확정금리로 변동 없이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확정금리 연금보험에 대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점검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거나 강의들을 치면서 궁금증 생기신 분들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방송 중에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참여 방법 나가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오늘 강의는 강진옥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확정금리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 확정금리 연금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더운데 주말 잘 지내셨어요? 오늘 우리가 노후 오래 살게 되면 그것이 가장 필요한 상품이 무엇인가? 제가 여러 금융 상품을 좀 서치를 해봤는데 그중에 단연 독보적인 상품이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후 준비 최고 상품이고요. 사라지기 전에 가입하자. 자, 이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또는 120살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행복일까? 재앙일까? 이거는 정말 영원한 물음표인 것 같아요.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지금 우리가 장수시대에 그 아이들도 그 위트 중에 하나 있죠. 그러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요즘은 건물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을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노후에 우리들의 로망이 이런 은퇴 빌딩 하나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 한번 준비해 봤어요. 자, 1층에는 가장 근본적인 국민연금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얻게 되는 요거는 이제 퇴직연금. 요즘은 이제 퇴직연금을 그 필수적으로 인출할 수 없도록 만들어놔서 그나마 좀 쌓여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준비한 개인연금 또는 개인연금이 없을 경우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그렇죠? 살고 있는 집을 가지고 우리가 연금으로 지금은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준비가 되시면 즉시연금 목돈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이렇게 층층이 어떤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자, 제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가장 근간이 되는 국민연금을 우리가 얼마만큼 의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100세 시대를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은행이나 금융기관 생활을 한 30년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돈이 막 10억, 20억 있다고 그분이 그 돈을 노후에 다 지키지를 못하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고요. 또 건물이 20억, 막 30억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현금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은퇴 생활에 너무 뭐라 그럴까 궁핍할 정도로 어렵게 버티고 계시는 분, 그 다음에 과도한 세금에 찌들려 계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노후 준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아까 은퇴 빌딩도 준비해봤지만 제일 1순위 준비가 뭘까? 평생 주는 월급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 평생 주는 월급을 우리가 과거에는 자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자녀가
나의 평생 주는 월급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또 현재 부모님들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이 다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자녀한테 부담 두지 않는 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챙기자라는 게 사실 우리 부모님들 또는 젊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는 이야기라고 됩니다. 그러면 평생 주는 월급이 최고의 효자인데 자녀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뭘 준비할까? 자, 그러면 내가 노후 생활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얼마씩 매달 월급을 받아야 내 노후 생활이 안정적으로 될까? 알아볼까요? 재미로 한번 볼게요. 밥값만 계산했어요. 요즘 거의 뭐 7,000원도 거의 없고요. 8,000원 뭐 이런 게 많은데 두 사람이 세 끼를 45년 동안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밥값만 7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여자가 한 뭐 4, 5년 더 오래 산다고 계산하면 여자 밥값도 또 따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통계청에서 나와 있는 기본적인 보시면 기본 생활 유지할 때 225만 원, 그다음 최저 상계비가 80만 원에서 150 정도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물론 부유층에 가면 더 좋겠지요. 그러면 225만 원이면 월 한 2,700만 원. 자, 200만 원 정도는 내가 준비가 돼야지 그래도 생활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거보다 보실까요? 근데 이제 그거 갖고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런 문제가 200만 원을 가지고 준비하는, 이게 노년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녀들한테 의지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워질 수 있고, 또 지금 모아놓은 돈 10억, 뭐 5억 있는데 이 돈이 정말 내가 치매가 오고 또 뭐 그런 상황이 됐어도 내 돈이 내 노후를 위해서 제대로 쓰여질까? 목돈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60세, 70세 됐을 때 치매가 와갖고 그 돈을 운영하거나 내가 관리할 수 없다면, 그렇잖아. 그쵸? 이런 장수가 됐을 경우, 아까 말씀드린 225만 원, 또 이게 이제 또 하나의 화두죠. 노후의 의료비가 생각보다 요즘은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 시대라고 말하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픈 시대로 한 20년 살 수 있는데 연간 치료비가 360만 원 평균이니까 못해도 그냥 건강하게 크게 아프지 않고 왔다 갔다 해도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노후비가, 그 의료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그 실손 의료비를 반드시 준비하라고, 1순위로 준비하라고 꼭 강조드린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제일 중요한 우리가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을 제가 뭐 폄하하거나 할 생각은 별로 없지만 그 자료가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노후니까. 남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자, 보시면 연금 수지가 좀 떨어지면서 2053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 이런, 이게 불과 얼마 안 된 지난 8월 초에 지금 이게 나온 그 뉴스를 제가 캡처한 거거든요. 이렇게 빨라지는가? 이거는 일단 금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쵸? 옛날에 2.3, 2.8, 지금 1%대를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금리가 너무 떨어지니까 안 되고, 또 하나는 평균 수명이 너무 많이 늘어졌어요. 그러면 자, 80세, 70세에 사망을 하면 그때까지만 줘야 되는데 지금은 보통 90, 100세까지 사니까 국민연금에서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급격하게 하락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인구 감소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분자와 분모가 있다고 하면 여기는 지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여기가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이죠.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여기가 연금을 내는, 납입하는 이 인구, 젊은 인구들이 많아서 이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계속 줄어요. 그리고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게.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 지금 한 명도 안 낳고 있다는, 너무 저도 정말 끔찍한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민연금은 우리가 정말 안전하다, 나의 노후 생활의 제1층이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또 하나가 아까 국민연금에서 또 그러니까 급격하게 하락하고 고갈을 만들어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죠? 금리였어요, 금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인데, 얘 지금 여기 각 금융기관이 적혀 있는데 요거를 제가 뺐지만, 자, 금리를 보세요. 우대 금리를 줘도 3%대 없고 거의 2%대. 지금 현재 이게 적금이에요.
예금 아니고 예금은 다 1%대예요. 목돈을 넣어놓고 하는 데는 다 1%대고 이거는 매월 얼마씩 납입하는 적금인데 이게 다 2%대거든요. 2%대면은 거의 내 돈 넣고 내 돈 먹기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민연금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다음을 한번 볼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아까 은행 적금 금리가 몇 프로라고 그랬죠? 이 앞에서 2%대거든요, 다. 이게 다 2%대인데 지금 뒤에 보시면 5%라는 말을 써놨어요. 즉 납입하는 동안에 5%를 준대요. 2%대하고 5%대하고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걸 확정금리예요. 그리고 목돈이 다 모아진 다음엔 4%를 준대요. 제가 아까 예금금리 몇 프로라고 그랬죠? 지금 1%대예요. 그러면 4배 차이가 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차이는 엄청나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보시면 최저 확정금리이다 보니까 원래 변액보험이라는 게 자, 내가 납입하는 거는 이렇게 똑같다고 치면 수익률이라는 게 이렇게 굴곡을 타거든요.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오면 변액연금은 원금만 보장을 합니다. 대부분.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최저보증, 수익률, 얘를 보장하는 거예요. 얘를 보장하고 떨어진 여기가 아니라 지금 마이너스가 나 있는 상태라도 얘는 최저보증, 확정금리 상품을 주니까 이걸 보장해 주는 거고 우리가 시중에 알고 있는 변액연금보험은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 있으면 이 상태를 보장받거나 또는 아니면 원금만 보장을 받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내 노후에 리먼 브러더 사태처럼 2008년도에 그런 금융 대위기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그런 사태가 왔다고 쳤을 때 그러면 내 노후 자금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나서 여기 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손실이 생기겠어요. 내 노후는 이걸 희망을 가지고 노후연금을 준비했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방 경직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마이너스는 없어요. 절대 없고 플러스만 있어요. 얘는. 이런 주식주 다 있으면 저도 하고 싶은데 플러스만 있어요. 마이너스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연금을 받으면 이거는 최저 보증이 되니까 자, 이렇게 가는 거고 이게 변액이다 보니까 이 5%나 4%보다 더 많은 추가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가져와요. 근데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거는 나하고 관계없어요. 나는 이거를 5%라 4%로 확정금리로 최저 보증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 연금은 이 지금 오늘 설명드리는 이 상품은 손실이라는 개념은 나한테 없는 거예요. 오로지 수익만 있어요. 근데 그것도 확정금리로 5%, 4%를 준대요. 5%는 뭐냐? 납입하는, 즉 적금처럼 납입하는 동안에는 5%를 주고요. 납입이 끝난 다음에 이제 목돈이 생겼잖아요. 그것을 모아서 또 더 좋은 거, 연금이 개시됐어요. 그럼 이때도 즉 납입이 끝난 기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몇 프로? 4%를 준다는 거죠. 이 4%를 죽을 때까지 준다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상품이 저는 오래 가지 않고 이게 어떤 그 시기적인 어떤 타이밍에 의해서 지금 나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있을 때 기회를 잡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조금 더 보시면 제가 납입 기간에는 최저보증 5%, 거치 기간 제가 아주 강조하는 것 중에 연금 개시 기간에서 4%를 드리거든요. 자, 여기 딱 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내가 처음 22만 원을 냈으면 5%로 이 사람이 납입 기간이 480개월이면 이걸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뚝 모아졌을 때 총 1억을 냈지만 내가 납입하는 동안에는 1억을 냈어요. 그런데 이자가 5%로 붙어서 납입이 끝나는 시점에 얼마가 돼 있냐면 2억 1193원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죠? 목돈 2로 굴러가는 거예요. 이때는 4%로 주는 거죠. 그래서 연금을 개시할 때 나는 1억을 냈는데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에 모아진 돈은 2억 3,310원. 요게 15세 남자애를 구분을 해서 지금 예시 플랜이거든요. 그러면 요 돈이 연금 개시 자원이 되는데 이 이후에도 몇 프로를 준다고요? 4%를 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어도 최저 보증은 4% 확정금리로 가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금리가 지금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요. 무슨 막 금리가 올라가서 뭐 5%, 6% 됐다. 그러면 그 플러스는 제가 알파 뭐라고 그랬죠? 내가 가져와요. 그러니까 수익이 이거보다 생각보다 더 많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이너스는 없는 거예요.
요거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보시면 모든 변액 연금보험에는 그러니까 연금보험에는 대부분 시중 금리가 있고요. 시중금리로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공시율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공시율로 주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뭐가 있냐면 변액연금이라는 변액보험이라고 있어요. 그럼 이 변액은 뭐냐면 주식이나 또는 채권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과 채권에 투자가 되어 있어서 저 확정적인 어떤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변액이라고 하면 공시율은 늘 뭐 시장 금리를 따라서 좀 올라가겠지만 이 공시율이 나중에 얼마나 큰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는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변액연금 주식과 채권에 투자되는 것은 확정적으로 수익이 얼마나 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선 투자 수익률 마이너스 1%, 투자 수익률 2.5%, 투자 수익률 3.75였을 때 예상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약환급금 얼마 해약환급금 얼마 이렇게 적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최고 많이 온다는 부분, 이 부분보다 납입하는 거를 보시면 여기서 보실까요? 59만 원이 1년 6개월 됐을 때 얘는 59만 원인데 얘는 얼마죠? 134원이고요. 134만 원. 그 다음에 10년 정도 됐어요. 10년 정도 됐을 때 얘는 2,748만 원이 될 때 얘는 3,300만 원. 이거는 뭐죠? 최저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최고 수익을 내고 있는 2,748만 원보다 높은 3,313만 원을 나는 그냥 확보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 어떤 수익이 생겼다? 그러면 그건 내가 또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제가 요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 이거는 가상이에요. 가정이죠. 그런데 여기는 최저연금 금액이라고 확정이 되어 있는데 단 얘는 해약환급금은 아니에요. 해약환급금은 이 변액보험이니까 이 아래를 적용해 주는 거고 여기는 연금을 개시한다. 연금을 했을 땐 이렇게 높은 계속 이자를 받아서 내가 연금 재원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제가 아까 공시율 상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가 변액인데 변액보험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 공시율에서 보시면 그 시장 금리로 되는 거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주는 게 공시율이거든요. 그런데 공시율 이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는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는데 자,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서 5%, 4%, 뭐 7% 간다는 확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현재 금리보다 낮아지거나 오르면 2, 3% 오른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거가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최저보증이에요. 보시면 여기도 지금 각 보험사를 다 지웠는데 최저보증 10년 이상 된 거를 볼까요? 초가 0.5%, 10년 초가 0.75, 0.75, 0.5, 자 0.75, 0.5, 1%. 그런데 우리 연금이 10년 초과 하나요? 10년 밑에 건가요? 다 10년 초과 상품이거든요. 내가 지금부터 50세 드신 분, 30세, 20세, 15세가 70년, 80년을 가는데 그 최저 5%를 보장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상품 설명드리는 상품은 최저로 확정되는데 5%를 주고요. 4%를 준대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변액연금보험이나 변액 유니버셜 보험을 판매하면서 수익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가정의 예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시율이 아니라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자, 요즘은 연금으로 전환하면은 이런 공시율로 갑니다. 바로 연금으로 전환하면 공시율로 가거나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실적배당이에요. 그럼 실적배당으로 가게 되면 내가 70, 80, 90이 돼서 연금을 수령하려면 나는 계속 변액보험에 있는 펀드를 어떻게 하고 막 관리를 해서 그 수익률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60세가 넘어가고 70세 넘어가고 주식시장 막 보기 쉽지 않고요. 그 변액보험 안에 있는 변액 펀드를 가지고 내가 운영을 해서 수익률을 올린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도 변액연금과 변액 유니버셜 보험을 판매를 해봤지만 어느 해는 뭐 15%도 나고 20%도 나는데 어느 해는 20% 마이너스도 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4%, 5%를 유지하기가 생각보다 절대 용이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 즉 연금 개시했다는 건 뭐죠? 내가 60세 이후에 나이가 먹었다는 얘기인데 그 이후에도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내가 관리할 수 있다? 저는 불가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연금 개시한 이후에 4%로 연금을 준다는 거 운영해서 내 연금을 죽을 때까지 준대요. 아까 평생 월급 통장을 만들어준대요. 이런 상품, 저는 요게 가장 매력을 느꼈어요. 이거는 내가 관리하고 안 관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최저보증. 그러면 관리를 내가 할 수 있거나 금융 사정이 막 금리가 좋아져서 플러스 알파 수익이 생겼어? 그럼 나는 그것 받으면 돼요. 근데 대공황이 와서 마이너스가 됐어? 그러면 그때는 그거는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나는 최저보증을 받는 거니까. 이런 상품이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도대체 너 얼마를 가지고 얘기해? 그런데 확정금리를 제가 가상표를 한번 해봤어요. 이거는 똑같은 조건이에요. 지금 나이가 15세, 20, 30, 40, 50. 55세나 왜? 60세부터 연금을 개시할 거고요. 60세부터 80세 20년 동안, 내가 90세를 되면 30년 동안. 그쵸? 나 100세 살았어요. 40년 동안. 근데 이 100세가 나하고 먼 것 같지만 사실 저희 부모님 부고장 보면 요즘 다 92, 95 굉장히 많아요. 정말 70대, 80 초반에 가신 분들은 정말 드문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다 거의 이 이상은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자, 그럼 15세인 분이 매달, 자, 60세 연금을 얼마? 100만 원씩. 100만 원씩 받기 위해서 얼마를 준비를 해야 되냐면 22만 5천 원. 20세인 분은 27만 3천 원. 30세인 분은 47만 3천 원. 40세는 99만 원. 50세는 얼마요? 373만 9천 원. 왜냐면 50세는 이거 5년 납이에요. 5년밖에 납입을 안 하니까 납입이 굉장히 엄청나게 커졌죠. 그래서 총 납입액이 1억이면 여기가 60세 재원이 2억 3천, 그렇게 해서 받은 2억 3천을 가지고 80세까지만 받으면 벌써 2억 4천을 내가 연금을 받았고요. 90세 3억 6천, 4억 8천이니까 1억을 놓고 만약에 4억 8천을 받는다면 도대체 5배의 내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수익률을 어디서 잡아올 수 절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20세인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40대도 사실은 99만 5천 원? 클 수 있어요. 이거를 내가 99만 5천 원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걸 할 수 있는 만큼부터 저는 시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1억 7천 들어가지만 자, 4억 8천을 받았어요. 1억 8천에서. 그럼 거의 3배 가까운 손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거든요. 50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더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암, 그 다음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장애가 생기면 내가 55세 납입을 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30년 내고 있다가 자 30세인 분이 납입을 하시다가 한 50대쯤 돼갖고 암이 뭐 내가 받았다거나 요즘 암은 뭐 거의 굉장히 주변에 많으니까요. 그러면 보험료 안 내요. 그리고 나는 100만 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어떤 특혜까지 있는 상품이 변액 연금이 있다는 거 너무 저는 이 상품을 소개하면서 행복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 보면서 일찍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늦어도 최고입니다 얘기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연금 개시한 이후에 내가 4%로 운영할 수 있는 상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목돈이 있으시거나 이건 일시납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목돈이 있으시던 월납을 하시던 그거는 저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하시라는 게 아니라 단돈 10만 원이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일으키죠. 5%, 4%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래서 제가 제가 예금금리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이유는 요거는 연 단위예요. 연 단위는 내가 원금이 돈이 있으면 몇 프로, 5%, 그 다음에 20년, 그럼 20년 이렇게만 주는 거가 단위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이렇게 해요. 그럼 연복리는 뭐냐? 연복리도 이거 보시면 다 3%, 50대에 생각해보세요. 370만 원 놓고 내가 100만 원 받는데 뭐 얼마나 넣겠어? 라고 하지만 이분도 계속 연금 받는 거 계산하면 연복리는 3.8%예요. 연복리 3.8%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럼 연복리는 뭐냐면 1년 동안 원금에다가 이자가 붙었어요.
그러면 이게 A라는 금액이 되죠. 그럼 1년 뒤에 다시 이 A에다가 또 이자를 붙여서 B를 만들고 다시 이게 다시 B에 그러니까 원리금이 계속 이자가 붙어가는 거.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크겠죠. 그러나 확정금리로 5% 4%를 주는 상품은 단리라고 해도 저는 이런 상품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단리지만 이렇게 복리로도 계산을 해보니까 절대 이런 우리가 지금 현실에는 없는 상품이 현재 판매되고 있는데 이 상품은 현재 생명보험사 2군데서만 팔고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품을 비교해 보시면 좋겠고 납입면제도 된다는 거. 저는 이 납입면제도 너무나 좋거든요. 자, 보시면 또 하나 이제 그러면 이런 걸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를 넣었어. 근데 내가 만약에 일찍 죽으면 어떡하지?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분이 여기서 쭉 저축을 해왔어요. 그래서 60세 연금을 개시했거든요. 그랬더니 돈이 이만큼 모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쭉 내가 연금을 이만큼 모였는데 연금이 이만큼 모여서 탄 금액보다 일찍 내가 여기서 사망을 했어요. 아직 연금 남아있죠, 이만큼. 네, 이거는 상속인이 수령을 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게 또 내가 누군가를 지정해 놓으시면 그분에게 남은 상속인이 되니까 전혀 손해보는 거 없는데 더 중요한 건 내 재원은 여기에요. 근데 내가 여기까지 살았어요. 그럼 여기는 내 재원은 0원이거든요. 없어요, 돈. 그런데 연금은 똑같이 최저보증이 돼요. 아까 얼마를 받는다고 얘는 딱 금액이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그 100만 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상품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또 드리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아까 연금을 나누는 것 중에서 연금을 이렇게 계산하는 것 중에 아까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이 경험생명표라고 요거는 그 생명보험사에서 연금을 계산할 때 요거를 계속 바꿔가고 있거든요. 근데 요게 3년에 한 번 또는 5년에 한 번인데 최근에는 보니까 거의 3년에 한 번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 경험생명표를 자꾸 늘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늘린다는 얘기는 자꾸 내 연금 재원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거를 계속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일찍 만약에 연금을 가입하면 변액연금은 가입한 시점 내가 요 시점에 변액연금을 가입했으면 이 뒤에 개정이 돼도 나는 이 기준의 그 경험생명표 기준의 연금보험을 받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 그래서 제가 빨리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제가 정신없이 달려왔거든요. 제목만 볼게요. 이자, 그렇죠? 수익률 이거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데나 공시율 같이 그런 상품 하시면 안 되고요. 세금, 비과세가 돼야죠. 연금보험 10년 이상 비과세 되지요? 가장 중요한 거 일찍 시작하세요. 이게 모든 연금보험을 크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게 일찍 시작하세요. 자, 늦었다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50대도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금액이 20만 원에서 15세, 20대 20만 원대가 나는 370만 원이나 어마어마한 돈이 나왔지만 그것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아니면 내가 다른 자원을 모아놨던 것을 이쪽에다 운영을 하시면 조금 더 내가 안정적인 노후를 가지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보험의 이 방송을 나오면 말씀드리지만 건강보험은요. 건강보험 받기 전에 하시고요. 연금보험은 작은 금액부터 지금이 시작이에요. 오늘 방송 보셨으면 지금 시작이에요.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최저보증이율, 비과세 요거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험이 저도 이렇게 나와서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보험 용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용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열심히 드린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는 만큼 보험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절대 혼자 하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저희 전문가를 활용하시면 내 몸에 맞춘 건강보험도 되고요. 이렇게 내가 100세를 살아가는데 안성맞춤인 평생 월급 통장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주말 되시고 더위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확정금리 연금보험에 대한 강의 내용 들어봤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조금 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다 생각하셨던 분들, 강의와 관련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 방송 중에 또 방송 끝난 이후로도 전문가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고요. 또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지금부터는 문의 주신 보험 고민들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 실시간 전화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네, 제가 11살, 9살 아들을 둔 엄마인데요. 네네. 이제 오래전에 애들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이제 이게 오래됐고, 이제, 주위에서 자꾸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라고 해서, 이제 상품도 잘 내용도 모르겠고 해서 갈아타는 게 맞는 건지, 전문가님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시청자님, 지금 저희에게 보내주신 증권을 미리 받아봤는데 총 3건의 보험이세요. 이게 네, 맞습니다. 2명의 아들 앞으로 들어져 있는 보험을 보내주신 걸까요? 아니, 큰애 11살 아기 보고. 아, 그러세요. 큰애 네. 11살 자녀분의 보험이 총 3건이신 거세요? 네네. 이렇게 보험 기간을 37세, 30세, 35세 이렇게 좀 작게 잡으셨더라고요. 네네. 이유는 보험료를 좀 줄이기 위해서였으실까요? 보험료도 그때 당시에 조금 부담이 안 됐고요. 네네. 이제 상품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권유하는 대로 가입을 일단은 한 거예요.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께서 권유 받으신 대로 이렇게 가입을 하셨던 거군요. 네네. 어떻게 아드님께서는 건강하신 편이세요? 네, 아직까지는 건강합니다. 괜찮겠죠? 병원도 네네. 많이 다녀봤나요? 아니, 아직은 이제 괜찮은데 이제 앞으로 이제 더 갈 일이 좀 많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애들이니까 뭐 실손 네네. 의료비를 탈 일은 많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네네. 저희 이광희 전문가께서 옆에 앉아 계시고 아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겁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보험 3건 저희 지금 화면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한생명 주니어 CI 보험, 삼성화재 엄마맘에 쏙 드는 보험, 삼성화재에서 역시 실손 의료비 보험 이렇게 3건을 가입하셨는데 한 건은 완납을 하셨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 지금 한 달에 55,000원 조금 안 되는 돈 납입을 하고 계시네요. 문의사항 보겠습니다. 11살 된 아들 보험 문의를 먼저 하신 건데 갈아타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거든요. 저희 보장 내용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해답을 들어볼까요? 이강희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전화를 주신 게 너무 좋은 게 지금 제가 정보를 저희가 이제 보험 방송이 좋은 장점이 하나 있어요. 이 지금 트렌드를 가장 빨리 읽어서 가장 빨리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주위에 아시는 분도 뭐 설계사분들도 전문가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정보를 아마 저희가 가장 빨리 알려드리는 보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방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을 제가 보니까 만기가 다 짧죠. 네, 짧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오늘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전화를 잘 주신 게 주위에서도 제안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예, 뭐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런데 같은 어린이 보험이라도 보험료가 다 천차만별이에요. 보장은 같으나. 그럼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것은 저해지 환급형이라 그래서 우리 납입 기간 안에는 환급이 발생이 되진 않지만 납입이 딱 완료가 됐잖아요. 그러면 해지 환급이 한 100%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을 선택을 하시면 보험료가 어떤지 아세요? 30% 내지 최고 40%까지는 보험료가 저렴해요. 근데 우리 이제 시청자님이 이렇게 보험 제안을 이렇게 받으셨을 때 보통 우리 어린이 보험 요즘에 많이 올랐어요. 그죠? 예, 네. 예전에는 3만 원 정도 가입을 하셨을 수 있는 이 보험이 지금은 10만 원 정도로 제한을 기본으로 아마 받으실 거예요. 태아보험을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면 15만 원이 보통 기본이십니다. 근데 지금 제한을 받아보셨나요, 혹시? 네, 아직은 받아보긴 했는데 네네. 그냥 무조건 기존 거 해지하고 네네네. 새로 가입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이제 잘 네. 모르겠고 예. 그러시죠. 오래됐고 하니까 네. 어떤 분은 또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하시니까 네, 그러시죠. 지금 제가 이제 그 대한생명, 지금 하나생명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이 보험 같은 경우 이제 납입이 어차피 끝났기 때문에 그냥 유지하시는 게 맞고요. 그죠? 네네. 네. 네. 그런데 지금 부족한 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항상,
우리가 자잘자잘한 거를 보상받으려고 보험 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큰 보장. 예를 들어서 암이나 뇌혈관이나 심장질환이나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고액으로 드는 치료비를 보상을 받으려고 우리가 보험을 드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으로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삼성생명의 그 엄마 마음에 쏙 드는 보험 있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물론 암도 있고 뭐 급성도 있고 뇌출혈도 있고 뇌혈관도 있지만 지금 집중돼 있는 게 중대한 질병으로 집중이 돼 있어서 사실 보장을 우리가 넓게 받는다 그러면 보장 받을 게 사실은 없어요. 예, 삼성화재에. 네. 예, 지금 30세 만기짜리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 보험을 유지를 하시되 좀 여유가 있으시면 추가로 하시는 게 맞고요. 아, 나는 그냥 좀 부담스럽다 그러시면 제가 오늘 안내해드릴 저해지 환급형이라 해서 보험료가 지금 충분히 이 30세 만기에 들어있는 이 충분한 보험을 보장은 대신에 넓게 가져가시고 100세로 가져가실 수가 있는 보험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그거 하나 말씀드릴 게 있고 실손이 있잖아요. 지금 입원하시면 우리가 다치든 아프든 3천만 원에 자기 부담금이 없어요. 그냥 100% 다 지급을 받으시는 건데 지금 금액은 우리가 통원이 10만 원밖에 안 되세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아기들이 병원을 이렇게 좀 뭐 감기라든가 이런 거로 가시게 되면 사실 보장받을 거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청소년기를 이제 거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11세니까 이제 몇 년 안 남았죠. 보통 한 13세부터 많이 다치고 많이들 그래요. 사실 우리 이제 아무래도 혈기 왕성해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지금 실손은 통원이 10만 원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입장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보험을 가지고 가시되 플러스 좀 우리가 이제 실손이 10만 원밖에 안 돼서 통원이 25만 원까지 되는 실손을 중복으로 하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한번 참고는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원이 너무 금액이 작기 때문에 이거를 해지하시고 가져가시는 거는 저는 권해드리진 않을게요. 대신에 이거를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시던지 아니면 좀 플러스해서 중복 보상이 이제 중복 가입이 되세요. 중복 보상은 안 되지만 비례 보상은 되지만 금액이 큰 부분에 있어서 가입을 하셔서 병행해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실손 의료비는. 네.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냥 나는 그냥 실손은 요 정도만 가져갈게 하시면 요거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셨다가 우리 자녀분 35세 됐을 때 자녀분이 선택할 수 있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지금 그 삼성화재의 그 보장이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보장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게 몇 개 안 돼요. 암이나 또는 뭐 뇌출혈 진단비 1000 들어있긴 한데 제가 오늘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해지 환급형이라 해서 보험이 이게 새로 나온 게 있어요. 또 제 어린이 보험에 어떤 A 회사는 납입 면제까지 해주는 기능이 나왔어요. 예, 어린이 보험은 납입 면제가 없거든요. 네네. 네, 근데 첫 번째로 나오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안내해드리는 보험보단 조금 비싸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치중하시기보다는 네. 일단은 저렴한 보험료로 유지를 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사실 모든 선택은요, 저희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시청자 몫이에요. 소비자 몫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플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가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플러스를 가셔도 되고요. 30세 만기짜리가 지금 3만 원이에요. 시청자님. 네. 그런데 여기다가 한 13,000원만 추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100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장은 굉장히 넓어요. 지금 삼성화재 가입이 안 되시는 우리가 첫째적으로 뇌혈관 진단비, 심혈관 진단비, 이제 심장질, 모든 심장질환을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뇌혈관은 진단만 뇌혈관이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진단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거의 60%예요. 네네. 예, 시술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진단만 받으시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무조건 진단만 나오시면 지급을 받으시는 우리가 3대 진단비가 있어요. 그리고 암은 당연히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뭘 추가를 해드렸냐면 우리 질병 효율장애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상해 효율장애도 들어보셨죠? 왜?
내가 내 몸에 병이 남아있는 상태를 휴유장애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쉬운 예로 디스크를 볼게요. 디스크가 보통 우리 심한 디스크를 20%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입하신 만약에 1억에 20%면 2천만 원이잖아요. 네, 이런 휴유장애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데 질병 또한 해준답니다. 근데 지금 삼성화재는 없어요. 예전에 사실 우리 시청자님이 선택을 하실 수 있을 때가 2015년이라서 100세로 가입을 가능은 하셨지만 보험료가 많이 비싸셔서 선택을 아마 망설였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30세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100세로 가지만 암, 뇌혈관, 심혈관을 가져갈 수가 있고, 그리고 2천까지 갈 수가 있어요. 2천만 원까지. 그리고 질병 휴유장애. 제가 말씀드렸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장을 받으시는데요. 3%부터 보장을 받으세요. 제가 조금 아까 심한 디스크 20%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좀 더 약한 보장도 우리 질병 휴유장애에서 받을 수 있는데, 요거 제가 3천을 넣어드렸어요. 아, 그러면 왜 암을 2천밖에 안 넣느냐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쵸? 왜 작게 넣으셨을까?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더 선택하실 수 있어요. 암은 1억까지 가입도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질병 휴유장애는 왜 이걸 3천에다가 넣어드렸냐면, 암이 보통 우리가 발생이 되면 50% 휴유장애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진단비가 3천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암 2천만 원에 질병 휴유장애 5천 나가죠. 그런데 얘는 받고 또 받는 거예요. 암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다른 부위에 또 질병 휴유장애가 생기면 또 거기서 또 반복해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질병 휴유장애는 100세까지 맞춰드리진 않아요. 90세까지. 100세로 하시면 보험료가 너무 세기 때문에 100세까지는 저희가 권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90세까지 마련을 하셔서, 지금 보험료가요, 삼성화재 없는 수술비가 또 있어요. 질병 수술비. 이게 지금 우리가 530까지 지급이 되시는데요. 보험료가 다 해서 지금 42,9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 시청자님이 나는 그냥 우리 아이들이 많이 다치니까 좀 뭐 상위 특약을 좀 넣겠다 그러면 몇천 원 정도 추가하시면 돼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자자자란 건 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제가 집중을 좀 해드린 거는 휴유장애예요. 예, 3% 휴유장애도 1억을 넣어드렸고 50% 휴유장애도 1억을 넣어드렸어요. 다친 부분에 있어서. 이게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요거는 많이 가져가시면 가져가실수록 좋아요. 특히 질병 휴유장애 또한 제가 3천을 넣어드렸지만 더 넣으셔도 돼요. 예, 5천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신데, 제가 일단은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납입하시는데도 여력도 분명히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본 플랜으로 이렇게 짜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0세짜리를 갈아타신다, 지금 건강해서 갈아타신다 하시면 42,900원이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좀 더 넓은 보장으로.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셔도 되고, 좀 여유가 있다, 난 좀 4만 원 정도 더 낼 수 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이거를 꼭 가입하세요. 저는 이만한 보장이, 이게 제가 이제 어린이 보험사별로 싹 비교를 해보면은 보험료가 한 40% 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보험을 예를 들어서 표준체로, 그러니까 다른 보험회사의 어린이 보험을 설계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12만 원 정도 나옵니다. 예, 많이 비싸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님이 전화를 잘 주신 게 비교를 해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런 팁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시청자님. 네. 예, 아직 아이들이 많이 어리기 때문에 저렴하게 또 보장을 넓게 가져갈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예, 방법을 들어보니까 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기도 하네요. 예, 예, 다른 분께도 이렇게 상담을 요청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저희 이강희 전문가님 말씀 듣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실 텐데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지금 상담 대기 중이셔서요. 오늘 상담은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또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점이 네. 궁금하세요? 제가 아들 보험을 지인한테 들었는데, 예, 예. 네, 근데 그게 3년 연장하는 갱신형이 많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래서 이걸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렇게 궁금해서 연락드려봤어요. 그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 2012년도에 가입을 하셨네요. 네, 네. 그러면 지금 보험료가 뭐 한두 번 정도는 오르셨겠어요? 처음보다?
네, 그렇죠. 아, 그러세요? 네. 예, 시청자님. 네. 아들 보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아드님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0살이요. 20살이요. 네. 예, 지금 보내주신 증권 한 건 있는 거 맞으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강진옥 전문가 바로 연결해 드릴 거고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대기해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좀 보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미리 받아봤고요. 2012년도에 그러니까 약 6년 전에 삼성화재 슈퍼플러스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주요 또 이제 보험 특약들이 갱신형으로 돼 있어서 보험료가 한 번 올랐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의사항 볼게요. 올해 20살 된 아들 보험인데 보험이 3년 갱신형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고요. 강진욱 전문가께 그 해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아마 처음에 지인분한테 가입할 때는 뭐 암도 네. 들어있고 뭐 골절 다 들어있고 고해감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질병 사망 뭐 이런 게 있어서 많이 비쌀 줄 알았는데 76,000원이라서 저렴하다 생각하고 가입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함정이 있었어요. 그죠? 그때는 모르시고 아마, 이게 싼가 보다 하셨을 거고, 오르지 네.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암이, 지금 이게 갱신형으로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여기 이제 실손 의료비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실손 의료비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는 방법을 이제 저는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네. 실손 의료비는 다 갱신형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3년 갱신형 그대로 유지하시고, 이때 이제 질병 사망 1,000만 원하고 상해 후유장 아까 이광희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그 반복받을 수 있는 상해 쪽에 그게 1억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뭐 질병 후유 장애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요런 그 상해 후유 장애나 상해 사망 요런 것들은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보험료가 조금 나가는 고해감이나 일반암 이런 것들이 전부 갱신형으로 돼 있는데 지금 벌써 얘가 가입하고 아마 한 번 올랐고 이제 이 가입한 날짜로 보니까 이제 9월 달 정도에 또 한 번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갱신형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얘가 지금 100세 보장이라고 돼 있으면 100년 동안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쵸?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쵸? 네, 네. 네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는 비갱신형으로 저는 바꿨으면 좋겠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 일반암 진단비라든지 고해감 진단비라든지 또는 입원비 이런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담보를 빼세요. 부분으로 이렇게 뺄 수가 있고 여기 삼성화재에 전화하시면 그 실손 의료비만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데까지 다 빼면 아마 이 보험료가 거의 한 3만 원대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만 원 조금 안 나올 수도 있고 4만 원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이경원 전문가도 마침 오늘 이제 자녀들 보험인데 요즘 자녀 플랜 저해지 보험이 굉장히 싸요. 그래서 요게 100세 보장도 되는데 보험료도 굉장히 쌀 뿐만 아니라 아주 보장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또 하나 여기 지금 삼성화재에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그다음에 질병 후유 장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면서 보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보장 반드시 필요한 데가 하나도 지금 안 들어가 있는 반면에 요번에 그 저해지 상품에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1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제가 아까 76,000원짜리를 한 38,000원이나 4만 원 줄이면 보험료 좀 줄었는데 요거 하나만 가져가셔도 되는데 혹시 암에 대한 니즈가 많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제 이 20대 정도 된 친구들한테는 재진단 암 진단비도 넣어주고 싶은데 아까 저해지 그 어린이 보험에는 재진단 암이 없어요. 근데 한 보험사에서 저해지 암 보험이 있는데 요거는 한 3만 원 정도면 2천만 원을 가입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수술비랑 또 생식기암이라든지 소화기암 이런 거를 정말 몇백 원에 또 가입할 수 있는 찬스가 이렇게 돼 있어서 요거 한 3만 원 하고 하시면 아까 38,000원에 요거 3만 원 또 10만 3천 원 넣고 하면은 한 16만 8천 원이니까 한 10만 원 정도 늘어날 거예요. 그렇지만 암 진단비가 기존에 3천만 원이 있던 거예요. 제가 지금 5천만 원 늘렸고요. 뇌혈관 질환 2천만 원에 급성 심근경 그러니까 뇌졸중 2천만 원,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2천만 원에 급성 심근경색 2천만 원, 그다음에 질병 후유장애 3천만 원 들어가 있어서 지금 이 상태로 늘려 가져가셔도 전혀 그러니까 이 아이가 100세까지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추가적인 보험은 안 가입하셔도 될 정도로 보험이 요즘 현재는 지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진단암까지 준비하시고 여유 있으시면 아까 강의에 말씀드린 확정금리 상품 이렇게 20대 가입하시면 정말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막 말이 좀 빨라졌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은 없으셔요? 예. 네, 아니요. 그거는 제가 일단은 계속 가져가지 말고 네네. 이거를 정리할 거는 하란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우선은 실손만 남겨놓으시고요. 삼성화재 거는 전부 정리를 하시고 실손만 남기기 위한 거 최소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방송 끝나면 제가 좀 더 꼼꼼하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 시청자님, 네, 자녀분이 네. 나이가 아직 많이 어려서 보장을 잘 가져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유가 얼마나 있으실까, 또 얼마나 보험료를 잘 납입하실 수 있을까일 것 같고요. 전문가와 조금 더 깊은 상담 받으실 수 있게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험플랜 119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전화, 문자를 통해서 참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방송을 통해서 못다한 내용들은 방송 끝난 이후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플랜 119는 내일도 오전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